러시아의 방어망이 뻥뻥 뚫리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방어망이 뻥뻥 뚫리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핵을 쓰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핵을 쓰지 않으면 저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100만 명을 동원을 해서요. 우크라이나가 1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당했잖아요. 침략을 당한 쪽에서는 국민들이요, 징병의 명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나도 가서 내 한 목숨 바쳐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그리고 엄마 아빠 등도 이 침략에 맞서서 아들을 군대 보는 데 있어서 눈물을 흘리지만 동의하죠. 눈물을 흘리지만 이 전쟁에 동의합니다. 우크라이나 분들은. 100만 명이 동원이 돼요. 그리고 100만 명을 동원시키기 위한 무기하고 물자 이런 거는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미국이 대주죠. 그건 미국이 대줍니다. 그건 미국하고 서방,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이 대주죠.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이 대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사태냐면요. 그리고 이제 그 100만 명의 군인들이 들어온 거에 대해 훈련은 어떻게 시킬까요? 그럼 훈련소도 제대로 우크라이나가 없어도 그거 딴 나라들에서 뿜빠이로 데려가서 훈련시켜서 파병이 지금 다시 돌려보내고 있어요. 자, 군복, 심지어 군복도 지금 보니까 군복, 총, 탱크, 미사일, 기타 등등도 다 지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목숨만 걸면 되는 상황. 그러니까 병참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가 100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참이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100만 명을 징병할 때, 이게 동원령을 내렸을 때도 기꺼이 따른 상황이다. 러시아는요, 지금 30만 명을 동원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군인 수도 적고, 무기도 딸려. 그러면 러시아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쇼미더머니를 쳤어요. 미국 형들이 우크라이나 보고, 야, 쇼미더머니 한번 쳐봐. 쇼미더머니, 어머! 하이마스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오늘도 18대가 선적돼서 지금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이마스가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미사일, 그 이제 다연장 로켓이라고 얘기하죠. 다연장 로켓을 대단히 정확도가 높은, 정확도와 파괴력과 사거리까지 긴 그 다연장 로켓. 이거 포가 아니죠. 포탄이 아니라 미사일로 조그만 미사일로, 소형 미사일로 날아가서 팍팍 터지는 거. 쑥대밭을 만든다고 하죠. 그게 18대가 가고 있고, 계속 탱크, 장갑차,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주변 나라들은 갑자기, 우리 공군력이 없어. 왜 공군력이 없냐? 글쎄, 우리 공군력이 없어. 왜 공군력이 없겠어요? 주변 나라들. 리투아니아 같은데. 다 줬거든. 우리 조종사들은 저기 소련제 밖에 잘 운전을 못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우리의 비행기를 가져가렴. 니네 어떡할 거야? 우리는 한국에서 T-50A를 사든지 할게. 이걸 일단 너희가 다 써.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럼 지금 우리가 갑자기,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걸 팔 수 있는 기회네? 그러면서, 니네 F-35나 F-35 유로파이터 라파를 니네 살 거냐? 그건 너무 비싸. 그래? 비싸? 그럼 보면, 싼 것 중에서 싸긴 싼데 무장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 그러면 한국에 T-50A라는 게 있다. 그래? 그래서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가 녹아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디펜스도 못할 줄을 몰랐는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총이요, 여러분. 예비군용 총이 8천만 정이 있어야 되는 나라래요. 러시아가. 근데 창고를 봤더니 없어. 왜 없지? 왜 없겠어? 여러분, 아프리카에 돌아다니고 있는 AK 소총이 다 원래 어디 써야 되는 소총이었다는 얘기야. 러시아 창고에 있었어야 되는 소총들, 예비군용으로 있어야 되는 그거를 누군가가 열어가지고 장부상으로만 주고 날름날름 판 거지.
그 중에서도 기능장애 일으키지 않은 것들, A급 소총들만 이렇게 내다 팔고, 딱 열어봤더니 쓸 수 있는 소총도 없네? 어머! 그러고 이게 지금 뭐야, 군복도 열어봤더니 군복도 창고에 있었어야 되는데 군복도 없다며! 이건, 여러분, 부패한 나라가 그런 거지, 뭐. 어머, 군인을 했는데, 야, 창고에 있는 군복 좀 가져와.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팔아먹었는데요? 그러면 이라크 IS 애들, IS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중동에 있었던 그 많은 그 반군들이나 기타 등등의 무기가 어디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푸틴이요? 그거 니네가 팔아먹었냐? 내 팔아먹었어요. 이 자식들이, 형도 그렇게 우리가 팔아먹고, 이렇게 상납한 것도 있어요. 그런 나라 꼬라지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한테도 지금 재래식 무기에도 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러시아 군사강국, 세계 제2위의 군사강국이라고 우리가 막 그랬는데, 그거, 쟤네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뻥이었나봐. 러시아는 뭐 예비군 병력하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략당했을 때는 그게 모두가 다 풀로 동원이 되겠죠. 그렇지만, 침략을 하려고 했더니, 동원령을 내려서건 뭐가 됐건 동원할 수 있는 군대도 30만도 지금 허덕허덕거리고, 30만 동원한다고 했다가 지금 그 튄 애들이 30만이 넘는다며. 그런데 문제는 그 해외로 튄 애들의 공통점이 뭐다, 여러분? 그나마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30만 명이나 되니까 완전히 권력과 갑부집 애들만이 아니라 형편되는 애들은, 앵간한 애들 30만 명이 해외로 다 털었네? 징병 대상자가. 근데 걔네들이 뭐다? 그 30만 명이 공부도 시키고 고부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러시아가 나름 그 없는 살림에도 애지중지 교육시키고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애들이다. 그런 애들까지 해외로 튀었다. 군대에 끌려가기 싫어서. 러시아 어떡하냐? 러시아 저거 참 노답인 상황으로 가는 거죠. 아무튼 이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노르드 스트림이죠. 여러분, 노르드 스트림 그거 누가 부셨을 것 같으세요? 그럼 누가 부셨는지 어떻게 알아? 제일이님 감사합니다. 그거를 노르드 스트림이, 아니 저한테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 형 누가 부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0대 남자애들, 그런 거 질문을, 야, 이 자식아, 형이라고 그걸 알겠니? 예? 내가 대한민국 정치 평론을 하다가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 좀 있어서 그런 거는 물어보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알겠지만, 어떻게 형이 그걸 알아? 그러면 보세요.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있지. 그걸 알려면 여러분 뭐를 해야 될까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증거.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나오겠어? 일단은 여러분, 바닷속에서 지금 추정컨대 바닷속에서 잠수함이 어뢰로 터뜨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잠수함이 어뢰로 해서 쭉 조졌다. 아니 그게 어뢰가 존나 좋은 어뢰면 헬리콥터에서 바다 위에서 떨어뜨려서, 저게 노르드 스트림이 있으니까 바다 속으로 쭉쭉쭉쭉 어뢰가 가서 맞출 수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비행기가 패도라고 하죠. 퓨 해서 떨어뜨려서 갈 수도 있고, 뭐 방법이야 뭐 많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뭘 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얘기하는 게 완전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니 잠수함이 했을 것이다. 비행기나 헬기로 했으면, 비행기나 헬기로 어뢰를 투척했으면, 그게 비행기나 헬기가 요새 스텔스 헬기는 없잖아요, 여러분. 스텔스 헬기는 없고,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짓을 했겠어? 그리고 이제 무장해서 어뢰를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바닷속으로, 그게, 저건 잠수함일 것이야. 그 정도 얘기가 나와. 좋아. 그럼 잠수함을 탐지하려면, 소나 정보가 있어야지, 소나가. 소나로 저기에 잠수함이 저기 접근을 해가지고 그 잠수함이 간 다음에 터졌다. 어느 나라 잠수함이 간 다음에 거기서 1, 2, 3, 4 네 군데가 그렇게 터졌다. 이런 정도 증거를 가지고 오거나, 누가 거기 뭐 러시아가 했어요, 뭐 미국이 했어요, 서로 이빨만 터는데 증거는 소나 정보를 제시하는 데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스 다 빠졌어. 지금 그게 가스가 열흘 정도, 초기에는 맹렬하게 나오다가 아주 그 뒤에 끝에 똘똘똘똘 하다가 한 열흘 정도 가스가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바다로 들어갈 거 아니야? 바다로 들어가서 거기 터진 데 근처에서 무슨 어뢰 파편이라도 구해오면,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나라가 했는지 윤곽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현재로서는 그걸 무슨 수로 알아? 그거 누가 했는지 무슨 수로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에너지는요 여러분 시장 논리로 유통되지 않을 겁니다. 시장 논리로 유통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전략 자원은 정치적 전략 자원은 전략 자원이다. 무슨 얘기냐면 전략 자원은 시장 논리, 그러니까 가격에 따른 수요 공급으로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가 야 우리 물량 확보한다. 우리도 얼마 확보하고 이렇게 정치 논리, 가격이 아닌 이 논리로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가스가 이만큼이 있어. 그러면 가스가 100개 있으면 서로 이렇게 돈 불러서 그 가격대에서 그 가격을 부른 사람들이 그 딸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가스를 확보하는 주체도 국가가 아니라 회사였죠. 회사였습니다. 회사. 그래서 아니 어떤 아르헨티나가 되게 가난하고 못 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아르헨티나의 갑부 어떤 미친놈이 야 나는 이제 100톤을 사겠어 시장 가격에 뭐 딴 나라 우리는 엄두가 안 나. 근데 아르헨티나의 부자들은 그래도 가스를 쓰겠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는 가스가 안 쓰지만 거의 다 석탄 쓰지만 우리 동네만큼은 가스를 써야 되겠어요 하는 게 가능했다고. 그런데요 지금은 나라가 못 살면 이제 그렇게 가스를 확보를 못 하는 거야. 회사 단위로 뭐 배 한 척 보낼게요. 지금은 LNG선 이런 배로 수주해서 그 물건만큼을 하는 걸 그 어떤 국가 단위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수급이 됐는데 이제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그러면 여러분 그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요 딱 정해되는 각 국가 정부들 딱딱딱딱 나와서 우리가 얼마만큼 에너지 확보한다 얼마만큼 확보한다 그러면 에너지 생산하는 데한테는요 니네 이만큼 생산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지렛대를요 그러면 여기 카타르 같은 나라가 미쳤어요. 야 씨발 니네 이 가격으로 우리한테 팔아. 그런데 미쳤냐? 님이 뽕이다. 우리가 지금 뭐 얼마에 팔 수 있는데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이게 여러분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여러분 근본적으로 허물고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라는 건 가트 있잖아요. 가트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최혜국 대우는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로 자원을 배분한다. 시장은 열려 있을 것이고 바다는 열려 있을 것이다. 특정 국가 꼴 보기 싫다고 너는 우리한테 야 이거 지금 가스 야 미국 가스 100원에 사가. 일본 너희는 꼴 보기 싫으니까 120원에 사가. 이거 못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최혜국 대우라는 거란 말이에요. 가트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특정 국가한테 우대하지 않는다. 특정 국가를 우대하면 나머지 나라들한테도 전부 다 그 우대를 푼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세계 시장에다 가스를 만약에 100원에 판다. 그럼 북한한테 심지어 심할 때는 얼마에도 파냐면 70% 할인해줘. 국제 석유 가격이 100달러인데 북한한테는 30달러로 팔게 해줬다니까요. 만약에 소련이 가트 가입 국가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너 북한한테 30달러? 그럼 나머지한테도 다 30달러에 팔아야 되는 거야. 최혜국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정치 논리지. 얘는 우리 동맹이고 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해줘. 그래서 우호 가격제 그거 자체가 그 최혜국 대우 위반 사항입니다. 그죠? 근데 아예 그러니까 가트 체제에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가트 체제에 가입한 제1세계 거기 안에서 물건을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원리로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제1세계 그리고 소련의 그 체제하에서 에너지와 물자를 받는 제2세계 그리고 쥐뿔도 없는 제3세계 뭐 이랬던 게 이제 과거 세계 질서였던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화 시대라고 해서 그런 거 이제 WTO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제2세계, 제3세계 국가들 전부 다 들어와라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들어와. 그래서 우리 룰 만들자. 그래서 그 룰 미팅이 뭐였어요? 룰 미팅. 그 룰 미팅이 여러분 우루과이 라운드였던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가트를 확장해서 야 제1세계 체제 안에 제2세계 제3세계 다 들어와라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나 기타 등 자원이 어떻게 돼요? 선물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물 시장, 선물 주로 이제 그런 건 선물로 땡기죠. 그 선물 시장에서 그럼 선물 시장에서 여러분 결제 통화는 뭐예요? 결제 통화는 뭐예요? 달러하고 파운드 하죠. 거의 달러하고 파운드, 유로 이렇죠. 그래서 런던 선물 시장 뭐 어디 그래서 우리가 두바이유 뭐 이러면 두바이유 그러고 뭐 WTI 이런 거 전부 다 생산지 앤드 선물 시장 그 지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물량 확보하고 뭐 이렇게 식량, 에너지 자원, 기타 등등 다 이렇게 베스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세계 질서였죠. 그 세계 질서가 여러분 끝났다는 거예요. 요번에 노르드 스트림 여러분 노르드 스트림이 폭파됐다는 건 그게 미국 아니면 러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러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에너지 자원에 있어서 시장 원리가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파이프라인이 안정화돼 그러니까 지금 그게 누가 됐던 간에 파이프라인으로 유통되고 이러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역로가 안전하지 않고 그렇죠. 그럼 이걸 무조건 물자로 확보하는 걸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에너지 국가나 에너지 생산국 판매국들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밖에요? 머가지를 쥐고 윽박지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요. 제1세계 국가들이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카타르 뭐 기타 등등 중동 국가 이런 나라들의 머가지를 어떻게 잡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를 다시 그쪽에 있어서 그쪽도 이제 국유화되어 있거나 왕족이나 정치 체제를 뭐 흔들어 버린다거나 뭐 방법 간단해요. 그럼 쿠데타 일으키면 돼. 쿠데타 일으켜서 왕족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영화되어 있던 가스 그거 민영화 시킨 다음에 그 민영화되어 있는 거를 자기네들이 지분을 확보하든지 뭐 서구 국가들의 영향력 하에 확보하든지. 그래서 에너지 가지고 협조적이지 않은 애들의 정부는 전부 다 그 정부들을 전부 다 쓰러뜨리겠죠. 다시 한번 제국의 컴백이야. 이거 노르드 스트림 이후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전략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원들은요 전부 다 이제 몇가지 잡고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전략자원 중에서 이제 텅스텐 그거 뭐예요? 코발트하고 뭐 이런 것들 지금 콩고하고 이런데 내전 있잖아요. 어떻게 확보해요 우리가? 코발트나 이런 거 확보할 때요. 그리고 콜탄 이런 거 그냥 내전 상태예요. 뭐 콩고나 이런 데 그래서 우리가 블러드라고 부르잖아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얘기하지만 블러드라고 하면서 피해 자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 안정적인 국가 체계가 들어오는 걸요. 서방이 원해요? 전략자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안정적인 국가가 생겨서 오페크처럼 가격 협상하면서 세계 코발트 수출 기구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원할까요? 내전 상태에서 지들 싸우고 그 싸우기 위해서 그 코발트 같은 거 광산 채굴해 가지고 그 국제 시장에 싸게 내놓는 그걸 여러분 그걸 원하지.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무기 대주고 뭐하고 하면서 거기 있는 애새끼들 뇌물 대주고 야 이거 봤니? 삼성전자 핸드폰이야 뭐 애플 아이폰이야 그러면서 아 이거 그 노트북이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지금 프랑스산 꼬냑이야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렇습니까 하면서 지네들 호화생활 하면서 군벌 유지하면서 자원 계속 채취하면서 서양에 팔고 그걸 여러분 그런 걸 이제 조장을 하는 거지. 세계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세계가 골 때리게 갈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 제국시대로의 컴백이야. 이게 석탄같이 그래도 전 세계에 좀 퍼져 있기라도 하지. 이 석유 그리고 이제 이 석유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리튬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 리튬 코발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니켈, 콜탄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들에 꼭 필요한 자원들인데 그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 ESG도 되게 뭉개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아니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있어요. 그 히토류라고 하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게 히토류지만 히토류 같은 거 중국에 편제되어 있는 거 아니
호주에 없어요? 알래스카에 없어요? 캐나다에 없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왜 안 해? 왜 개발 안 해? 야, 그거는 미개한 중국이나 하는 거야. 그거 할 때 먼지가 중금속이 얼마나 날리는 줄 알아? 우리는 진해 환경 깨끗하고 잘 웰빙하는 사이에 중국한테 시장적 독점을 허용을 했다고요. 시장적 독점을 허용하는 그 PC주의를 용납할 것 같아요? 야, 이 인간의 진실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진실이라는 게 어떤 건데,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건데, 이제 서구 국가들이 우리가 너무 그동안 웰빙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자원, 알래스카에 있는 자원, 호주에 있는 자원 뭐 이런 거요. 환경오염 어쩌고저쩌고 이유로요, 여러분. 개발 안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막 파헤치는 거야. 남아메리카 이런 데도 이제 응? 리백 웃기는 얘기지. 리백 웃기는 얘기예요. 리백은 하긴 할 겁니다. 리백은 하긴 할게요. 리백을 여러분 결국은 하긴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리백을 해야 후진국들한테, 그러니까 리백이라는 게 결국 나중에 보면 여러분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리백은 친환경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친환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자립이죠.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네 나라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자기가 그러니까 에너지는 자급자족하겠다는 거예요. 리백이.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나 기타 등등으로. 말이 친환경이지. 그런데 왜 친환경이라고 하겠어요? 그래놓고서 친환경이라는 도덕률을 만들어야 다른 나라한테 지랄하기가 좋거든. 니네 물건 안 사. 왜? 니네 환경 지키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은요. 그 리백으로 가는 과정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자들은요, 이제 폭력적으로 확보를 할 거라고요. 네. 원전으로 떡칠도 하고, 여러분, 뭐 배터리도 뭐 하고, 하겠죠. 배터리, 요새 코스닥에서 여러분, 요새 주식시장 말아먹는 와중에 저번 달에 코스닥에서 어떤 특정 업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코스닥에서 몇백 % 뛴 데가 그거잖아요. 이거 우리 펫 배터리 재활용해서 거기서 다시 리튬하고 이런 거 빼내는 거. 그거 이제 그 회사 몇백 퍼센트 상한가 이렇게 친 회사 하나 있어요. 어떤 업체라고 얘기는 안 할 텐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태양광이고 뭐 풍력이고 떡칠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 배터리 ESS 떡칠해 놓으면 돼. 근데 그게 한참 걸리겠지.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배터리 만드는 자원들 뭐 전부 다 긁어다가 배터리 저장소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용량 배터리 저장만 해놓으면 비 와서 지금 발전 안 되는데 저장해 놓은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전 세계가 여러분 이게 큰 틀에서 이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에너지 자립이지. 그것도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죽어도 깨나도 힘들어. 우리나라는 바람도 시게 안 불어. 태양빛도 쨍쨍도 안 해. 이게 여러분 태양광이나 풍력도 그것도 자원이다. 아유, 영국이요, 여러분. 영국은 여러분 북해 아니야, 북해. 영국이 뭐로 유명한단 나라예요? 바다가 험하기로 유명을 했어. 바다가 험해서 걔네들이 항해술이 그 북해에서 항해술을 하던 애들이 남쪽 바다 지중해 연안에서 니들 같은 것들은 우리의 밥이지. 그게 여러분 드레이크 아니야. 해적 드레이크, 엘리자베스 여왕과 세계를 정확히 말하면 세계가 아니라 카리브해죠. 카리브해 대해적 시대와 그 스페인 탈탈 털어먹는 그 해적 기술, 그 드레이크 아닙니까? 내가 이 얘기 왜 했어요? 북해 험한 바다. 왜 험한 바다? 바람이 존나 시게 불어. 바람이 시게 분다는 얘기는 여러분 풍력 발전소가 팽팽 돌아가. 풍속과 에너지 발전, 풍속과 풍력 발전기의 에너지 발전량과의 그 함수 관계는 세제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2배가 빨리 불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8배가 많이 생산이 돼요. 바람개비죠. 바람개비, 블레이드라고 부르나? 바람개비라고 부르나, 씨. 블레이드. 아무튼, 그 풍력 블레이드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 속도가 2배가 빨리 불면 8배입니다, 8배.
빌어먹어. 우리는 풍력을 발전하기에도 바람이 어디서 부냐?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선선한 바람이나 불어오지 힝 이런 바람은 안 불어. 그래서 풍력 자원도 없다고. 그렇다고 뭐 아이슬란드처럼 지열이 있어. 아니면 뭐 노르웨이나 이런 데처럼 와 낙차가 큰 어이구 이게 이렇게 가다가 푹 낙차가 큰 뭐 이런 데가 있어. 수력 자원이 풍부해. 없다니까. 태양은 여러분 비는 이렇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우기가 많고. 김성원님 감사합니다. 파력이요. 파력 발전은 좀 매력이 있죠. 파력 발전은 좀 매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기술이나 기타 등등 그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뭐 하는 그게 되기에는 이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뭐 원자력 하는 건데 원자력으로 고고했을 때 또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하나 있죠. 우라늄 광산이 없어. 우라늄 광산이 없고 우라늄 자체 생산이 저기 어디 가면 충남하고 몇 군데 있다고 하기엔 발전소 돌리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채산성이 안 남고 사람 사는 곳이고 뭐 이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의 갈 길은 그거예요. 우리의 대한민국의 갈 길은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그냥 잘 보면서 그냥 우리는 완전한 자립이라는 건 불가능해. 그냥 우리는 동맹이 필요합니다. 형 우리 동맹이야. 그치 한국 역할하고 있니? 우라늄 안정적으로 줄게. 감사합니다. 식량 야 니네 그 좁은 땅에 농지도 얼마 없는데 5천만 명 살지. 그치? 네. 야 니네 돈은 잘 벌잖아. 그쵸? 니네가 언제나 옥수수 뭐 기타 등등 안정적으로 곡물을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바다는 제공.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맹 내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자원을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패권을 추구할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패권을 추구할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한반도는 우리는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급자족을 하기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원하고 있어. 너무 많은 걸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풍력과 우리의 뭐 태양광과 우리의 이 자원 내에서 에너지를 쓰기엔 우리는 너무 이미 우리의 생활 수준인가 우리의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 물론 여러분 조선시대처럼 인구 한 800만에서 1000만 정도 살면서 그러면 다 자급자족이 되지. 그래서 아프면 뒤지면 돼. 질병 아파 죽어. 아프면 죽고 애는 또 한 6 나가지고 이제 몇 명 죽고 한 2명 살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살면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저는 그래요. 제일 세계로서의 동맹 이거를 국권이 가져가는 게 답이지. 뭐 딴 생각은 하지 말자 이거지.